한국이 태평양 한가운데 암초를 300억 원에 구매해 한국령으로 선포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 암초는 한때 전문가들이 가치 없는 쓰레기라며 무시했던 작은 해저 지형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서 이 암초 아래 수백조 원 규모의 희소광물 광맥이 발견되며 상황이 반전되었다. 한국 정부는 이 암초를 전략적 요충지로 사마해양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대담한 결정과 광맥 발견 소식의 충격과 경애를 표하고 있다. 이 기사는 암초 구매의 배경, 광맥의 가치, 글로벌 파자,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심층 분석한다. 한국은 2023년 비밀리에 태평양의 이 암초를 소유국으로부터 300억 원에 매입했다. 당시 국제해양법에 따라 공해에 위치한 이 암초는 누구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한국 정부는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를 동원해 신속히 소유권을 확보하고 한국령으로 등록했다. 암초의 면적은 약 10스퀘어킬로미터로 제주도 크기의 20분의 1령에 불과한 작은 해저 융기다. 그러나 이 암초는 태평양 중심에 위치해 지정학적, 경제적 가치가 잠재되어 있었다. 한국은 이를 해양 자원 확보와 안보 전략의 핵심 기지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2024년 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암초 아래 해저 탐사를 진행하며 놀라운 발견을 했다. 탐사 결과 암초 아래에는 코발트, 니켈, 리튬 등 희소광물이 수백조 원 규모로 매장되어 있었다. 이 광맥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재생에너지 산업의 필수적인 자원으로 평가된다. 초기 추정 매장량은 코발트 500만 톤, 니켈 800만 톤, 리튬 200만 톤에 달한다. 이 자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300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며 채굴이 본격화되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 광맥을 21세기 금맥이라 부르며 한국의 경제적 기적이라 칭했다. 암초 구매 당시 많은 전문가는 이를 돈 낭비라며 한국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들은 암초가 해양 쓰레기와 생태계 파괴 위험만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맥 발견 소식이 전해지자 비판했던 전문가들은 입장을 바꿔 찬사를 보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정밀 탐사 기술이 이 역사적 발견의 핵심 동력이었다. 연구원은 광대역 유도 분급 기술로 해저 1km까지 광물 분포를 정확히 분석했다. 이 기술은 한국이 자원 탐사 분야에서 세계 선두로 도약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암초 구매는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지정학적 전략의 일환이었다. 태평양 중심에 위치한 이 암초는 해상 물류와 군사적 요충지로 활용 가능하다. 한국은 암초의 해양 연구기지와 소규모 군사 전초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는 남중국해와 태평양에서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에 한국이 개입할 발판이다. 한국 해군은 암초를 중심으로 해상 순찰을 강화하며 해양 주권을 확장한다. 정부는 이를 태평양의 독도라 명명하며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다. 광맥 발견은 한국 경제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희소광물은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 삼성 SDI, LG화학, 스케온 등 배터리 기업과 협력해 채굴을 추진한다. 이 광맥은 2030년까지 한국의 배터리 생산 비용을 20% 절감할 전망이다. 또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스카이닉스는 리튬 공급 안정화로 경쟁력을 높인다. 정부는 광맥 수익의 30%를 국가 기술 개발과 교육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암초 구매와 광맥 발견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자원 확보를 진도태평양 전략에 강화하며 환영했다. 미국은 암초의 공동해양 연구기지 설립을 제안하며 협력을 강화하려 한다. 반면
중국은 한국의 태평양 진출을 해양 패권 도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은 암초 주변에 해군 함정을 배치하며 한국의 채굴을 견제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암초의 소유권에 대해 중립을 유지하며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한국의 암초 구매는 국제해양법과 자원 경쟁의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유엔 해양법 협약, 용클로스는 공해의 자원 소유권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 한국은 암초를 합법적으로 구매했지만 광맥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예상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채굴이 공해 자원의 독점이라며 반발할 수 있다.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소, ICJ, 제소를 대비해 외교적 협상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유엔과 협력해 광맥 채굴의 투명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암초의 광맥 채굴은 기술적, 환경적 과제를 동반한다. 해저 1km 깊이의 채굴은 첨단 심해 로봇과 드릴링 기술을 요구한다. 한국은 하나오션과 포스코의 심해 채굴 기술을 활용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그러나 해저 채굴은 산호초 생태계와 해양 생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단체들은 채굴이 태평양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은 친환경 채굴 기술 개발에 5천억 원을 투자해 논란을 완화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암초를 해양 연구와 자원 개발의 허브로 발전시킬 비전을 제시했다. 2026년까지 암초의 해양과학연구소를 건설해 해저 자원과 기후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소는 태평양의 해류, 생태계, 지질 변동을 분석하는 글로벌 센터가 된다. 한국은 이를 통해 해양과학 강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일 전망이다. 또한 암초의 소규모 항구를 건설해 물류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태평양 무역로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광맥 발견은 한국의 방위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희소광물은 레이더, 미사일, 드론 등 첨단 무기체계의 핵심 소재다. 한국은 K-2 흑표 전차와 F-50 경공격기의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하나디펜스와 레이넥스원은 광맥 자원을 활용해 차세대 무기를 개발한다. 특히 코발트와 니켈은 군용 배터리 성능을 30% 향상시킬 전망이다. 암초의 자원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강화하는 동력이 된다. 한국의 암초 구매는 국민들에게 강렬한 자부심을 심어주었다. 광맥 발견 소식은 전국에 생중계되며 수백만 명이 축하 메시지를 공유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태평양의 보물 해시태그가 트렌드로 떠올랐다. 국민들은 이를 한국의 기술력과 성견 지명의 증거로 찬양했다. 일부에서는 300억 원 투자 대비 수백조 원 수익을 기적이라 불렀다. 정부는 암초를 국가 상징으로 홍보하며 단결을 도모하고 있다. 암초 구매와 광맥 발견은 한국의 외교 전략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은 미국, 호주, 캐나다와 자원 동맹을 강화하며 협력을 확대한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광맥 채굴의 기술 지원을 제공할 의사를 밝혔다. 한국은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모색한다. 반면 중국과의 갈등은 암초 주변에서 군사적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며 자원 개발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설득한다. 광맥의 경제적 가치는 한국 산업 전반의 혁신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삼성 SDI는 코발트와 니켈을 활용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다. LG화학은 리튬 기반 배터리의 수명을 50% 연장하는 기술을 선보인다. 스카이닉스는 리튬을 사용한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 효율을 높인다. 이 자원은 한국의 수소 경제와 재생에너지 산업에도 기여한다. 정부는 광맥 수익으로 AI와 바이오 산업에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암초의 개발은 한국의 해양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오션은 심해 채굴 로봇과 무인 잠수정을 독자 개발에 주목받는다. 포스코는 해저 광물 정제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 한국의 해양 기술은 노르웨이와 캐나다의 채굴 기업들과 협력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해양 기술 수출을 통해 2030년까지 500억 달러 수익을 목표로 한다. 암초는 한국이 해양 자원 개발의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된다. 한국의 암초 구매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 새로운 변수를 추가했다. 중국은 암초를 둘러싼 해상 경계를 강화하며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해군은 암초의 구축함과 잠수함을 배치해 자원 보호에 나선다. 미국은 한국의 암초 방어를 지원하며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을 강화한다. 일본은 암초 문제의 중립을 유지하며 독도와의 연계를 경계한다. 암초는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재조정하는 중대한 계기가 된다. 암초의 광맥 채굴은 국제자원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코발트와 니켈의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10%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의 생산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아프리카와 호주의 기존 광산 국가들은 수익 감소를 우려한다. 한국은 이들 국가와 협력해 자원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정부는 광맥 수익의 10%를 개발도상국 지원에 할당해 국제적 신뢰를 얻는다. 한국의 암초 개발은 국민 경제의 장기적 번영을 약속한다. 광맥 채굴은 2030년까지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배터리, 반도체, 해양 기술 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는다. 정부는 광맥 수익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교육에 투자한다. 특히 제주와 부산은 해양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된다. 암초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열쇠로 평가된다. 한국의 암초 구매는 청년 세대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다. 광맥 발견은 과학기술과 해양 연구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정부는 암초를 소재로 에스탐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인재를 육성한다. 대학들은 해양지질학과 자원공학 전공을 신설해 수요에 대응한다. 청년들은 암초를 한국의 미래라 부르며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 사건은 한국의 다음 세대의 도전과 혁신의 상징으로 남는다. 암초의 성공은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한국은 유엔과 아시아 태평양경 제협력체 AMC에서 해양 자원 논의를 주도한다. 정부는 암초를 국제해양 협력의 상징으로 홍보한다. 한국의 자원 외교는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는 한국이 자원 부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계기가 된다. 암초는 한국의 외교적 자신감을 보여주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암초 개발의 미래는 한국의 기술 혁신과 국제 협력에 달려있다. 정부는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해 채굴 효율을 30% 높일 계획이다. AI 기반 탐사 시스템은 광맥의 추가 매장량을 실시간 분석한다. 무인 잠수정은 심해 채굴의 안전성과 정밀도를 보장한다. 한국은 이를 통해 해양 자원 개발의 글로벌 표준을 제시한다. 암초는 한국의 기술 야심과 경제 비전의 결정체로 평가된다. 한국의 암초 구매와 광맥 발견은 21세기의 기적이라 불린다. 300억 원의 투자가 수백조 원의 가치를 창출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한국은 이를 통해 해양 강국과 자원 부국으로 도약한다. 국민들은 암초를 국가 단결과 번영의 상징으로 받아들인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대담한 결단과 기술력에 경의를 표한다. 이 암초는 한국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